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제목을 보시면 힌트가 좀 나오죠. 자, 온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2주간의 식단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요, 왓더 헬스 다큐에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또 당뇨병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제인 체프먼이라고 한 여성분이 어떻게 2주 만에 모든 약,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20몇 가지의 약을 싹 다 끊고 건강하게 회복되었는지, 그래서 이 워커를 끌고 다니셨어요. 체중이 비만증이 심해서. 자, 이번 강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뇨병을 해결한 2주간의 식단, 당뇨병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이 보니까 거의 다 남자분들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그냥 기본적으로 약을 드시고 억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당뇨병이 어떤 합병증을 유발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한 친구가 당뇨로 인해서 이제 췌장에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해서 여기 상체, 여기 가슴 밑으로는 다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신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참 온몸이 괴사돼서 발가락이 다 썩어 들어가고 이 들어올 때 남자분들이 두 분이 없고 이렇게 꼼짝을 못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다리를 붕대를 감아놨는데 제 사무실에 딱 들어오는데 이 온몸이 괴사되는 냄새가 막 이 안에 진동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냄새가 괴로웠던 것보다 본인이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요. 나는 어느 병원에 가도 당신은 여기 밑으로 다 절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불치의 병보다 지금 불치의 마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저한테 이제 가족들이 몇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마음을 아예 안 열어요. 당신이 지금 나를 치료할 수 있냐? 당신이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걸 절단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자기한테 한마디라도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시라 그랬습니다. 가시라 그랬더니 안 가고 마음을 아예 여니까 안 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당뇨병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당뇨 합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상황이 오고 또 좀 더 지나면 이제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오고 여러 가지 합병이 오죠. 눈이 실명이 되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으로 약으로 억제해 놓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견주어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당뇨병의 원인은 당분, 그래서 특별히 당뇨병 환자들은 과일을 안 드십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해서 고혈당이 온다고 믿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제 탄수화물과 진짜 탄수화물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탄수화물 하면 피자, 핫도그, 햄버거, 밀가루 음식을 생각을 하세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영양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진짜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가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나 비록 정제된 탄수화물일지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피자에는 탄수화물보다 뭐가 더 많아요? 지방이 더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피자하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제 탄수화물일지라고 할지라도 탄수화물이 당뇨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좀 보세요. 자, 맞습니다. 물론 당분이나 정제 탄수화물 역시 혈당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데 이득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탄산음료를 하루에 한 컵씩 마시는 여성들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무려 83%라는 사실이 최근에 증명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탄산음료가 한 캔의 탄산음료에는 약 12 작은 수저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고요. 200kcal의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마토 케첩하면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때요, 여러분?
토마토의 성분이 1이라면 나머지 당분의 성분이 거의 98, 99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당뇨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당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늘 즐겨 드시던 고기요? 매일 먹죠. 고기와 비교하면 당분은 당뇨병의 사소한 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큐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Government and media almost exclusively blame lack of exercise and sugary foods as a cause of diabetes. But I wanted to talk with an actual expert on the role of diet and diabetes. I went to speak with premier physician, diabetes expert, and researcher Dr. Neil Barnard. What role does sugar play in causing diabetes? It drives me crazy. Diabetes is not and never was caused by eating a high carbohydrate diet, and it's not caused by eating sugar. The cause of diabetes is a diet that builds up the amount of fat into the blood. I'm talking about a typical meat-based, animal-based diet. You can look into the muscle cells of the human body and you find that they're building up tiny particles of fat that's causing insulin resistance. What that means is the sugar that is naturally from the foods that you're eating can't get into the cells where it belongs. It builds up in the blood, and that's diabetes. I had never heard that meat was associated with causing diabetes. We had always been told that sugar or obesity caused it. Renowned weight loss bariatric surgeon Dr. Garth Davis, though, agreed. Everyone thinks that you get diabetic because of carbs. They did a huge study in that EPIC study, 500,000 people. Carbs consumption was inversely related with diabetes. In other words, the more carbs someone ate, the less diabetes they had. But meat was strongly correlated. Get that aha moment. The starches, the carbs are good for you. They're not bad for you. This idea that carbs make you fat is utterly ridiculous. Carbs cannot make you fat in and of themselves. We have storage in our muscles and in our liver for carbs called glycogen. So when we eat carbs, we either store it or we burn it. Now, eat fat, that goes straight to your fat. Your body can't turn those carbs into fat unless you're really overdoing the calories. Obesity, it's a death sentence. You're at much higher risk of getting cancer. You're almost certainly going to get diabetes. I mean, no one wants to fat shame, and we all want everybody to be comfortable with our bodies, but this movement to be comfortable with our bodies has made us comfortable with being sick, and that's a huge problem. I go into the hospital and I look around me, people on dialysis, all these sick people, and just about every disease in there is because of what people are eating. Here's the thing. If I eat a sugary cookie, the sugar lures you in like the Trojan horse, but waiting inside that cookie is a huge load of butter or shortening, and that's what fattens you up, and that's the part that leads to the diabetes. It's the fatty foods, not really so much the sugar. It's not that sugar is good for you. There's no nutrients in it. It's excess calories. But when you eat sugar, you don't get inflammation right away. When you eat sugar, you're not getting plaques forming in your vessels. When you're eating sugar, your body's going to store most of it as glycogen or burn it as calories. And so this focus on sugar has taken all the focus off meat, dairy, eggs, pork, turkey, chicken. People need to understand, if their child gets diabetes, you've just taken 19 years off their lifespan. We're talking life and death. 맨 마지막에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당뇨에 걸렸다면 자녀의 수명은 19년이 단축된다. 그래서 당뇨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자, 이제 한번 너무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닐 버나드 박사는 통증 줄이는 음식으로 유명하죠. 당뇨 전문가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닐 버나드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뇨 발생에 있어서 당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말 답답해요. 당뇨는 절대로 고탄수화물 식단이나 당분 섭취로 발병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의 원인은 혈액관에 지방이 축적되는 식습관입니다. 예, 당뇨가 뭔지 아시겠죠? 혈액관에 지방이 차곡차곡 축적되는 식사 습관, 다시 말하면 고기, 생선, 우유, 계란과 같은 지방을 먹는 식사 습관 때문에 당뇨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고기 위주의 동물성 식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인체의 근육세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러면 지방 입자가 축적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당분은 먹어도 원래 목적지인 세포에 도달하지 못하고 혈액에 그대로 차곡차곡 축적이 돼서 혈관 폐색을 일으키는 병이 바로 당뇨라고 닐 버나드 박사는 설명합니다. 닐 버나드 박사는 당뇨 전문이라면 이 가스 데이비 박사는 비만 전문입니다. 예, 비만 전문이신 가스 데이비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탄수화물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다고요?
헐. 자, 50만 명, 5만 명도 아닙니다.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 횡단 연구에서의 결과는 뭐냐면 탄수화물 섭취량은 당뇨병 발생률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탄수화물 섭취량과 당뇨병 발생률은 오히려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 발병률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드는 거 맞아요? 충격적인 결과예요. 자, 오히려 육류가 관련성이 높았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인데 아무도 쇼킹한 표정이 아니셔요, 지금. 몰라요. 예. 자, 탄수화물의 녹말은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탄수화물, 대표적인 탄수화물 뭐가 있을까요? 녹말이 많은. 고구마, 다 뭐가 많아요? 전분기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이죠. 자, 탄수화물의 녹말은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존 맥두걸 박사가요, 탄수화물과 저지방 채식에 대해서 자기가 온몸에 종합병원이던 존 맥두걸 박사가 뭘로 회복이 되는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존 맥두걸 박사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새해에는 한 권의 책만 읽어도 여러분이 암이 더 이상 재발되거나 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 한 권만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핵심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한 달마다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 안에 뭐 몇 개 유튜브에서 뭐 누가 뭐가 좋다 하면 별의별 게 온 집안에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온 집안이 뭐죠? 만물상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냥 뭐 온갖 좋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택배가 들어오는 거 보면 이모들이 아이고 오늘 또 유튜브에서 무슨 강의했나고 막 하루는 청국장이 막 들어와요. 청국장 가루가. 또 하루는 뭐 저기 뭐야 어싱하는 뭐 동판이 막 들어와요. 뭐 하루는 또 뭐 블루베리가 막 들어와요. 어제 어떤 내용이 유행이었과를 여러분을 택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맥을 잡으셔야 돼요. 맥을. 예, 맥을 잘 잡으셔야지 계속 돌고 돌아서 이 척추까지 전이 돼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의 핵심을 잡으셨죠? 예, 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 유명한 의료인은 맥을 잘 짚죠. 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당뇨병의 발생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육류가 관련성이 높았어요. 와우, 쇼킹한 결과예요. 가스데이비 박사도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의료인들이. 탄수화물의 녹말은 몸에 좋습니다.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탄수화물 그 자체로는 살이 찌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에는 근육과 간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탄수화물이 그대로 축적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오히려 보관하거나 소모돼 버려요. 그러면 원인은 뭐냐면 모든 병의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다? 예, 어떤 식습관일까요? 어제 강의 들으시고도 오늘 믿을 수 없어서 아침에 사모님과 토닥토닥 하신 우리 선생님. 아, 사모님 잦은 납세 하시는데. 자, 닐 버나드 박사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쿠키하면 쿠키는 단백질일까요? 탄수화물일까요? 지방일까요? 여러분들은 쿠키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딱 피자, 쿠키, 빵 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탄수화물의 비중보다 뭐가 더 많냐면, 자, 빵에도 뭐가 많습니까? 우유, 계란, 예, 버터, 마가린, 뭐가 더 많아요? 지방이 더 많아요. 예, 쿠키에는요, 버터하고 지방 덩어리, 설탕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올바른 건강의학에 대한 영양학적인 성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설탕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사람을 유혹하며 먹입니다.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 아시죠? 예.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많은 양의 버터나 쇼트닝이고 이것이 살이 찌는 원인이지 탄수화물이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한 지방이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문제는 당분보다는 고지방식품에 있다고 닐 버나드 박사가 이야기하니까 가스데이비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당분도 몸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설탕의 별명이 일본에서는 뭐예요? 회도. 미네랄 훔쳐가는 도둑놈이에요. 암 환자는 왜 암이 걸렸냐면 미네랄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에요. 그죠? 미네랄이 왜 우리 몸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냐면 미네랄 안 먹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드세요. 왜 공급되지 않아요? 왜 흡수되지 않습니까? 대장이 다 폐색이 돼 있어요. 온 장기가 다 폐색이 돼 있어요. 뭘로?
지방으로. 기름 덩어리로 심장혈관, 뇌혈관, 대장, 간 싹 다 폐색돼 있어요. 기생충, 결석, 담석, 젖산, 피루부산으로 바글바글바글. 물론 당분도 몸에 좋지 않아요. 영양분이 없으니까요. 미네랄 훔쳐가는 도둑놈이니까요. 자, 당분은 과잉 열량이 됩니다. 하지만 당분을 섭취한다고 해서 당장 염증을 일으키진 않아요. 예, 설탕 먹는다고 물론 면역력은 1분에 6.7배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당장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당분을 섭취한다고 해서 혈관에 경화반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뇌동맥 경화, 예, 관상동맥 경화. 경화가 뭐예요? 딱딱하게 굳어가는 겁니다. 예, 지방이 여러분 삼겹살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불판을 씻으려고 보면 어때요? 잘 씻겨지든가요? 딱딱하게 흰 지방 기름 덩어리가 굳던가요? 자, 그거를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의 혈관으로 가져가 보세요. 자, 혈관이 굳었어요. 풀어져요. 여러분 처음에 오실 때 여러분의 혈액 상태가 이제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혈액이 어제 2번이나 다시 체크해달라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의 혈관에 경화반이 생겼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자, 당분을 섭취하면 인체의 대부분 글리코겐의 형태로 축적되거나 열량으로 소모가 되는데 많은 분들은 당뇨 환자는 당분 먹으면 안 돼요라고 강조하면서 더 심각한 실제로 당뇨의 원인은 당분은 세발의 피라는 거예요. 세발의 피가 뭔지 아시죠? 예, 10중 8, 1, 2밖에 안 돼요. 10중 8, 9는 뭐가 원인이냐면 육류와 우유 및 유제품, 달걀, 돼지, 칠면조, 닭고기와 같은 10중 8, 9의 원인은 제껴듣고 10중 8, 1, 2만 여러분들이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닐 버나드 박사가 아이고 답답해요 하시는 거예요. 예, 가스데빌 박사도 아이고 웃자모 하는 거예요. 자, 만약 고기와 같은 농축된 단백질 음식을 계속적으로 드시면 몸은 이 음식에서 나온 아미노산으로부터 어제 배우셨죠? 예, 특정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많은 암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예, 그 특정 단백질이 뭐였습니까? 어제 IGF-1과 두 번째 메티오닌이 어디에 가장 많았어요? 예, 생선에. 그래서 이제 고기는 끓였는데 생선을 대체제로 드셨는데 어제 보니까 메티오닌은 뭐와 연관이 있다? 예, 메티오닌이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서 암이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는 어제 그런 사진들을 보셨어요. 다시 말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병되는 원인은 뭐 때문이다? 당분이 범인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범인이 아니고 뭐가 범인이더라? 예, 혈관 경화반을 형성하는 것은 당분이 아니라 뭐였어요? 지방이었어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은. 자, 따라서 보통 크기의 스테이크, 여러분들 이제 식당에 가시면 스테이크 한 개를 드신다 그러면 한 캔의 탄산음료에 함유되어 있는 설탕의 12배를 섭취한다. 다시 말하면 12캔을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췌장이 만들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미국식 식사인 감자, 달콤한 디저트, 탄산음료를 마시면 인슐린 저항성은 점점점 거세어질까요? 점점점 쭈그러들까요? 점점 거세지겠죠. 자, 소들은요. 소들이 사육장에서 갈 때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아시죠? 제 제 다큐를 보신 분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소들이 우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육식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해로운 영향은 농장의 사육동물들이 아주 짧은 생활 동안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 사육되어짐으로 인해서 각종 기형, 말폼 형태가 오고 이 암의 종양, 악성 종양의 성장을 계속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인 존 라빈스 선생님의 책으로 이제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사육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미쳐서 죽어가는 병으로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고 그거 보셨죠? 제 강의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그거 보면서 저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는 고름 많은 점액이 폐에 모이는 기낭염, 폐렴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닭들도 판매가 허용이 됩니다. 또 흔한 질병으로 소의 안종양과 종기가 생긴 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주류의 배설물들, 온갖 바퀴벌레들, 온갖 녹등으로 이 오염되어 있는 사체. 그래서 동물들이 죽기 전에 어제 보니까 디에틸스틸
NDES라는 각종 살충제와 호르몬제, 예, 각종 이 바글바글 이런 그 세균들을 죽이기 위한 그 약물들을 얼마나 한 페니실린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어저께 보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라 고기 속에 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한 모든 약물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드신다는 거예요. 자, 육류 포장업체에서 빈발하지만 검사관들의 규제는 매우 느슨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면 여러분들이 드실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축산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What would happen if we started eating a diet our body actually was designed for? The data is crystal clear that you can stop and reverse heart disease with plant-based diets, scientifically shown. I've seen it in my own patients. People who adopt low-fat plant-based diets can actually reverse their heart disease, and that literally means watching the plaque start to go away, something they didn't think could happen. My experience with patients is, and those studies show, that when people adopt a fully plant-based diet, their cholesterol levels plummet within a few days. And if you do blood tests in a couple of weeks, you'll see dramatic improvements. Yes, your numbers are going to look great within a week or two. Your cholesterol can come crashing down. In fact, if you're on medications, your doctor may have to pull off your blood pressure medication so your blood pressure don't drop too low because it can work too good. Like that, the side effect is not having to take drugs. In a groundbreaking study published by Dr. Esselstyn following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ovascular disease, 99.4% were able to avoid major cardiac events by going plant-based. Because it's not just heart disease. It's hypertension, it's diabetes, it's strokes, it's heart attacks, it's several of the autoimmune diseases, lupus, asthma, GERD, osteoporosis. I mean, there's a multitude of diseases, even rheumatoid arthritis. It can be so dramatic when you see these poor souls with just absolutely crippled with rheumatoid arthritis go plant-based, then they come off their medication. I wanted to follow up with Jane Chapman, who had been suffering from severe osteoarthritis, and I could not believe what I saw after only a few weeks of fasting and changing her diet. So it's so amazing. See, like this only a few weeks later. I know. From going from the walker, needing wheelchair assistance at the airport, to strolling down the street, enjoying the fresh air, the sunshine. 2 weeks. It's all it took, 2 weeks to get off all the meds and start to feel the inflammation just kind of drain out of the body, where the movement was much easier. Just a lot of healing occurred very, very rapidly just by doing the right things for your body. When you're treating diseases with drugs, you know, there's one drug you take for cholesterol, a different class of drugs you take for high blood pressure, different class of drugs you take for diabetes. But with diet, a plant-based diet affects all these diseases. One diet to kind of rule them all. 제가 아까 멈추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인이다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 환자들의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의 이 혈관이 어떻게 폐색된 게 뻥 뚫리는지 보여주는 비포 애프터 사진들이 꽤 많은 페이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의 말기 관상동맥 환자들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었는지를 바로 그 수술 전문이세요. 심장 수술 전문이신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메스를 안 잡아요. 예. 그리고 뭘로 하냐면 원 다이어트.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2주 만에 제인 셰프만의 이 근황이 바뀌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바로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만 바꾸면? 몸에 맞는 환경만 제공해주면.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게 엉뚱한 데서 우물을 파신단 말이에요. 자, 예, 조엘 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식을 하면 심장병의 진행이 중단이 되고 오히려 호전이 됩니다. 과학으로 증명이 되었고 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예, 수잔 레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지방 채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심장병이 호전이 됩니다. 말 그대로 동맥이 굳어가던 게 이제 풀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지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섬유질이 들어가면 섬유질이 씻어내요. 동맥이 경화된 거 지방을 녹여냅니다. 또 콩 속의 레시틴이 지방을 다 분해해요. 있을 수 없다고 여기던 일이에요. 환자들을 본 제 경험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불과 며칠 만에 급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마을 29년을 제가 여러분들과 케어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상고병 특효약,
암을 비롯한 상고병 특효약은 저녁의 과일식과 꾸준한 제1차 항암인 과일식, 제2차 항암인 과일식, 해독식이 꾸준히 진행되면 암은 어제 공부하신 것처럼 암 고사시키는 방법 어제 보셨죠?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었죠? 암세포는 뭐에 반응했어요? 또 뭐에 반응했어요? IGF-1에 반응했었죠. 그 차이점을 발견해내서 암세포 수치를 올리지 않는 식단을 제공하면 더 이상 암세포는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죽어도 식단은 포기 못해요. 그렇죠? 먹고 죽은 귀신은 뭐도 곱다? 때깔도 곱다 하시면서 죽어도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들은요, 오히려 여기 오셔서 저녁에 과일식하고 규칙적인 해독식을 하면 한 일주일, 2주 안에 거의 정상 수치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당뇨약을 드시거나 거기서 혈압약을 드시면 너무 저혈당이 오시고 너무 저혈압이 와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이 뭡니까 마이클 그레거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작용이 딱 하나 있어요. 저지방 채식을 하면 부작용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약을 끊어야 한다는 부작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새해 계속 약을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을 줄기차게 드시면서 줄기차게 포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불과 1주에서 2주 만에 수치가 훌륭하게 떨어져요.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암 환자들이세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요. 이 뭡니까 이제 이 하버드와 존스 홉킨스 통계 데이터로 추적해낸 그 책 보셨잖아요. 그 책에서 보니까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분들이 다분한데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거의 다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의 범인이 뭐예요?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이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거의 다 콜레스테롤은 지방에 들어있어요. 그죠? 동물성 지방에.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된다면 그 원리만 알면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불과 1주에서 2주 만에 수치가 훌륭하게 개선돼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대로 말 그대로 바닥을 쳐요. 약을 드시면 의사가 혈압약 복용을 중단시키려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지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서 부작용은 약을 끊어야 한다는 부작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몇 년 전에도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을 드시던 분이 자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치가 정상으로 됐는데도 불안해서 저녁에 혈압약을 드시고 당뇨약을 드시고 주무셨는데 새벽에 쇼크가 왔어요. 혈압, 혈당이 40까지 떨어졌어요. 자, 부작용은 뭐를 끊는 일이다? 약을 끊는 부작용 외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콜테 에셀텐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폐질환 환자 99.4%는 채식으로 바꾸면서 아예 주요 심장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요. 심장병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고혈당, 뇌졸중, 심장마비 모두 루푸스, 천식, 위, 식도, 역류질환, 골다공증, 자가면역질환. 어떤 분들이 이래요. 자가면역질환도 저지방 채식으로 고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전화 오는 부분 중에요. 10중 8구는 이런 질문이 많아요. 당뇨병도 유방암 얼마 전에 이제 거기서 회복됐다는 분의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회복될 수 있나요? 저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콜테 에셀스틴 박사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병의 원인은 온몸의 문제는 식단에서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은 음식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셀스틴 박사의 정리는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루푸스, 천식, 루푸스가 뭡니까?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이죠. 홍반증, 관절염도요.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마비 모두 뭐냐면 채식으로 바꾸면 갑자기 약도 필요 없어져요. 이거 현대의학의 대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깨이신 분들이. 요새 제가 좀 반가운 소식을 참 많이 들어요. 채식 의사 말고도 지금 의료인들이요. 많은 분들이 영양의학에 눈을 떠서 이 영양의학의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콜린 캠벨 교수님 그 과정을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의료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지금 이제 조인을 해서 이제 영양의학으로 많이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참 한편으로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본적으로 환자분들을 치료하시는데 눈이 띄인다는 사실은 정말로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예, 사실 의료인분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열린 분들은 언제든지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이클 그레거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약물은 질병을 치료할 때 콜레스테롤 약하나 여러 단계의 고혈압 약들, 여러 단계의 당뇨병 약들을 먹어야 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제인 체프만이 약 보셨죠? 아까 20, 30개 되죠. 미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요. 약통이 바글바글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자, 유 선생님이 어저께 생각이 났어요. 이번 시간에. 예, 여러분들 보니까 약들을 이제 바글바글 가져오셔서 자랑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여러분의 모든 병이 호전이 됩니다. 단지 식단일 뿐인데 이분들 굉장히 유명한 의사들입니다. 예, 미국에서 굉장히 세미나 많이 다니는 분들이세요. 안 해보셨겠습니까? 예, 수술과 약물 치료 안 하셨겠어요? 근본적으로 처치가 안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영양의학에 눈을 뜨면서 단지 식단일 뿐인데 온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침튀기 주시면서 얘기하시죠. 흥분해서. 자, 원 다이어트. 단지 식단으로 온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여러분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이 어떻게 돼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인 체프만이 2주 만에 휠체어 버리고 약물을 버린 이런 그 다큐를 보셨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진짜 해결책을 찾으셔서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달고 다니시는 수십 개의 약물 다 떼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